수인한도에 관한 대법원 2008-5797호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하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5조와 관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가 하는 여러 작용들이 있을 때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손해를 측정을 할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할까? 그리고 국가가 어떤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모두 다 국가 배상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준이 될까?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국가배상법 5조에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 학설은 총 4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설, 주관설, 그리고 절충설, 그리고 위법 무과실설인데요. 객관설은 그 영조물 자체의 물리적인 결함, 그 영조물의 객관적인 어떤 하자를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 관리자의 고의나 또는 과실에 의한 어떤 관리상의 과실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주관설은 관리자의 주의 의무, 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나 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관설은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지켰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절충설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영조물 자체가 물리적인 하자가 있고 동시에 있거나 또는 주어진 법령상의 또는 어떤 의무가 있을 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 책임을 지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요. 위법 무과실설은 행위 책임으로서 고의 과실 자체는 판단하지 않고 안전 확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했는지 그 행위 자체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일정한 영조물을 운영을 하고 있을 때 그 영조물의 객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인 한도와 관련된 건데요. 뭐냐면요. 이 웅천 사격장이라는 영조물을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는 게 매우 작은 소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약간 시끄럽지만 견딜 만한 소음일 수도 있고, 견딜 수 없는 소음일 수도 있겠죠. 매우 커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소음이다. 그래서 이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이 소음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소음의 정도, 즉 국가배상의 기준에서 배상 정도에 이른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수인한도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수인한도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결국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소음은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소음이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그 기준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평가할 때는 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신체, 정신적 피해와 위험의 정도, 그리고 주변이 거주지인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소음 방지 대책을 이 국가가 영조물인 웅천 사격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시를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 기준을 또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환공기 소음 영향도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기준들을 이제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국가가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어떤 소음을 발생시켰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정도에 이른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수인 한도를 넘는다고 해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평가하더라도 한 가지 쟁점이 더 남죠. 바로 어느 정도까지 국가배상의 범위를 인정해 줄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이 배상의 범위가 더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원고인 국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기간이나 위자료 산정 액수 산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배상 금액을 더 늘려야 된다. 이 수인 한도의 범위. 그래서 이제 피해를 산정할 때 위자료 액수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 입장에서는
비자료 액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소음 측정 방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고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삼고요. 그 다음에 일부 주민이 이 근처에 사격장이 있어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주거지로 이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국가의 항변을 들어보자면 국민 입장에서는 여기가 소음이 있으니까 조금 더 가격이 집값이나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조금 더 안 좋았겠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고도 이주했는데 이분들한테까지 똑같이 배상을 하는 것, 기존의 주민들과 똑같이 배상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 법령을 보시면 국가배상법 제5조입니다. 국가배상법 5조는 도로, 하천, 그 밖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범위를 이제 산정하는 것이 주요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원고의 주장 부분은 액수 산정은 사실심 법원에서 재량으로 확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원고의 주장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제 이러한 계산 방법은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피고의 주장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소음이 측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따로 있지 않다. 이래서 사실심 부분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고가 주장한 그 다음에 이 국가배상의 판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수인 한도의 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 그리고 침해가 갖는 공공성과 내용의 정도, 그리고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그리고 공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확보하려는 환경 기준, 그리고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소송과 같은 또는 국가배상법 제5조와 관련된 배상 선고 소송에서 이 수인 한도를 평가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점들, 수인 한도에 관한 개별적인 기준들, 국민의 입장에서 권리나 이익의 침해 정도,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 침해하는 어떤 내용의 공공성의 정도, 그리고 당해 상황의 특수성, 그리고 그 밖의 규제 기준들이나 회피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판단은요. 판단 부분에서 아까 그 국가가 주장한 내용이죠. 위험을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험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국민들의 경우에는 과실 상계에 준할 정도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공군 상해적 주변 지역에 이주한 일부 주민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번과 3번은 좀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고요. 자, 수인 한도론을 우리 법원이 채택하고 있고, 이 수인 한도론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이 판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